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SF 영화로부터 배우는 대선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38년 10월 30일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CBS 라디오는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화성에서 가스가 폭발해서 수소그름이 지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자가 천문학 교수와 인터뷰하면서 위험성을 보도한 사이 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감지됐는데 해성 충돌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사람이 해성이 떨어진 곳으로 몰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외계인이 나와서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군대가 투입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외계인들은 뉴욕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군은 전투기를 동원했고 사람들은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긴급 뉴스는 조지 웰스의 우주 전쟁을 각색한 드라마 내용입니다. 이 드라마를 들은 600만 명 중 200만 명이 외계인 침공을 사실로 믿었습니다. 이 중 많은 이들이 피난 가거나 방공호로 대피했고 전화는 수시간 동안 불통이 됐습니다. 드라마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들이 공포에 휩싸여 드라마 속의 군중 엑스트라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상인 것이 누군가에게는 현실일 수 있다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2017년 한국인이 각자 도생의 정글 사회에서 무언가에 쫓기며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역시 엄연한 현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일까요? 우주 전쟁을 사실로 착각한 200만 명처럼 한국인도 그동안 드라마 속에서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요? 남이 만든 세상에 끌려가 고생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대선은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마당입니다. 대선은 두 개의 충격 속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박근혜 정권이 붕괴라는 과거의 충격이고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래의 충격입니다. 이 충격은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괜찮았는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던 한국인에게는 뜻밖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 기회를 차버린 것 같습니다. 요즘 대선이라고 요란하지만 고만고만한 장단점을 둘러싼 인물 시비, 여론조사 기관이 퍼뜨리는 숫자 놀이뿐입니다. 기성체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전망을 열 것이라는 한때의 낙관론은 수그러들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과연 역사적 전환을 가져올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믿고 있었던 것에 대한 전면적인 회의, 그리고 다른 삶, 다른 사회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그게 지금 대선판에는 없고 SF 영화에는 있습니다. 대선 한가운데 SF 영화는 좀 엉뚱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차라리 대선이 아니라 SF가 우리 시대를 성찰의 길로 이끄는 안내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즐겨보는 영화가 SF 영화입니다. 블레이드 러너, AI, 루시, 그녀, 최근 도서관에서 빌려본 DVD 목록입니다. 인터스텔라, 그래비티, 엑스마키나, 마션은 얼마 전 영화관을 직접 찾아가서 본 것들입니다. 지난 2월에는 컨택트 어라이벌, 3월에는 헐리우드판 공각기동대를 영화관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도서관에 가서 원본 일본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를 DVD로 빌려봤습니다. 이제는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뭐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는 SF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좋아했느냐고 묻는다면 분명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인공지능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SF 취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유행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취향 운운할 정도까지는 못 됩니다. 그렇다고 근래 일론 머스크, 스티븐 호킹 제4차 혁명에 관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제 취향을 자극했을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보통 SF 영화의 시선은 우주로 미래로 향하지만 결국 지구로 우리의 삶으로 되돌아옵니다. 칼 세이건의 소설을 영화한 컨택트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으러 떠난 에러웨이가 발견한 것은 인간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SF가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와 관계들이 실제하는지 의심을 합니다.
그게 바로 SF 문법의 하나입니다. 원본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에서 컴퓨터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뇌를 가진 사이보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회의합니다. 나 자신은 옛날에 죽었고 나는 존재하지 않는지도 몰라.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너는 내가 있잖아. 이런 상대방의 반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신의 뇌 속을 들여다본 사람은 없어. 주변 상황을 보고 나라는 게 있다고 단정하는 것뿐이야. 매트릭스의 주인공도 한동안 가상 세계를 현실로 인식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냅니다. 최근 개봉한 콘택트도 외계인 언어 습득으로 미래를 아는 능력을 갖게 된 언어학자의 이야기지만 핵심은 운명과 자유의지 사이의 갈등입니다. 테드 창의 원작 소설 제목이 당신의 인생 이야기인 것처럼 우주가 아니라 인생이 주제입니다. SF는 은하계 변두 위에 있는 행성의 표면에 일시 통용되는 가치, 고정관념, 질서 따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SF는 기성문화와 관습, 기성제도와 구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실체와 가상, 나와 타자, 인간과 기계, 영생과 죽음의 이분법을 넘습니다. 이런 상상력, 이런 통찰력은 모두 대선을 치르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이게 지금 전혀 없습니다. 지금 대선이 펼쳐지고 있지만 아무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세상은 내가 선택한 결과일까? 다른 사람의 선택을 나의 선택이라고 착각한 것은 아닐까? 다른 사람을 위해 설계한 세상에 내가 얹혀 사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아직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지만 익숙해진 것, 불편하지만 당연시하던 낡은 것들도 거부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거부는 SF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1914년 8월 2일 프라하에서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독일이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했다. 오후에는 수영 강습. 카프카도 세계대전을 수영 강습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계사적 격번도 작은 단위로 쪼개다 보면 하나의 일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상에는 전쟁 말고도 관심 가져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항구에 닥친 충격도 이제 일상이 되었다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이 크다면 카프카도 하지 못했던 일상 탈출을 해야 합니다. 중력에 맞서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듯이 나와 세상을 멀리 떠나서 나와 세상을 내려다봐야 합니다. 드라마 밖으로 나가고 싶다면 드라마 속의 논리와 규칙 조건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래야 외계인이 쫓아온다고 겁을 줘도 속지 않습니다. 이길 수 없는 게임을 잘해보려고 하지 말고 게임의 규칙을 바꾸거나 게임이 밖으로 뛰어나가야 합니다. 그게 싫다면 드라마 속으로 들어간 200만 명처럼 외계인이 공격에 시달리며 살아야 합니다. 대선은 선택을 바꿀 기회를 줍니다. 400만 명에 속할 것인가? 200만 명에 속할 것인가? 이대근이었습니다.